위해서 곽상도 이야기 먼저 할게요. 곽상도가 주말 내내 문준용 씨가 아파트를 구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지난 2014년 4월 달에 주상복합 아파트 3억 1천만 원에 사갖고 올해 1월 달에 5억 4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곽상도 넌 내가 봤을 때 쓰레기예요. 왜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건 주시의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오르게 하는 정책을 편 건 아니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오르게 하지 않으려고 별 정책을 다 써봐도 지금 이 거지 같은 인간의 말초적 욕망에 의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일단 문준영 씨는 그 집에서 실거주를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네네.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상태로 실거주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6년 정도 지나서 2억 3천만 원 올랐으니까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래서 곽상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곽상도 재산 한번 볼까요? 일단은 곽상도 재산 내역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있지. 2008년에 대구지검의 서부지청장 재직 시절에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인데 토지가 3,700만 원, 건물이 5억 2,300만 원, 자동차 선박 등에 830만 원, 예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21대 국회의원 올해 관보에 나온 겁니다. 토지가 1억 6천만 원, 건물이 14억 5,900만 원, 자동차 선박이 4,100만 원, 예금이 20억 7천만 원, 현금이 1,500만 원, 정치자금 예금 계좌가 1억 7천만 원 정도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재산 내역을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3월 26일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곽상도는 총 38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재산이. 근데 이 사람이 예금으로만 20억 정도 갖고 있어요. 일단 이게 깜짝 놀랄 그죠. 예금으로만 20억 갖고 있는 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 다 뭐 어린이은행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은행권. 어떻게 10년 만에 1억 예금이 20억이 됩니까? 그거 아니야? 웹하드 이용권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들 20억 정도 없어요? 통장에? 근데 있겠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토지 건물해 가지고 15억 6,5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사서 시세가 올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 잠실에 있는 장미 아파트. 여기 현재 가액이 10억, 공시지가로만 10억 2,400만 원이랍니다. 매매가 지금 22억 정도 합니다. 네, 매매가 22억 정도 하고 사들인 건 얼마였는지 그 당시에 사들였던 게 3억 3천만 원에 사들였어요. 지금 공시주택가가 10억 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매매는 20억 정도 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 20억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은 잠실 세내 저기 신천역이거든요. 그 전에 신천역. 지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역 이름이. 역 이름이 맞아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리츠라던가 이런 최신식 아파트로 다 변경이 됐고요. 다 재건축이 됐는데 지금 장미 아파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곽상도는 절대 이걸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더 지나면은 훨씬 뻥튀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꽉 잡고 있는 건데. 뭔가 황교안하고 입장이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2억 차이 얻은 대통령 아들 그것도 강남 서초도 아니고 구로입니다. 나 이거 짠해 죽겠어. 짠까지. 아니 무슨 자기는 곽상도는 뭐 예금 20억 아니 대통령 아들이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생긴 거냐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억 가지고 이거를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의 장미 아파트 사가지고 현재 이제 이거 우리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실거래가는 2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공시 주택 가격으로만 해도 10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공시 주택 가격으로 최소한 7억 그리고 실거래가로만 따지면 거의 17억 정도의 차익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요. 문준영 씨는 살았던 아파트예요. 근데 문준영의 그 아파트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마치 정책을 한 것처럼 아주 지랄을 하셨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곽상도는 지역구가 어디예요?
대구지. 중구 남구네요. 네. 대구에 자기 집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정확히 따지면 도덕적으로는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자기 집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 왜 아파트가 있었는지 그 답은 하셔야 우리가 뻔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당연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당신은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까? 가격이 오를 걸 대비해서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다고 하던데 저는 그 곽상도 의원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노하우를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8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재직 시절에 예금이 1억 2천이었는데 2020년에 그게 20억 7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9억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연봉이 그러니까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쓰고 12년 동안 다 모아도 지금 예금은 13억이 돼야 돼. 근데 도대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벌길래 도대체 이렇게 건물부터 선박, 자동차 이렇게 예금까지 이렇게 다 많아질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 정말 그 재테크 노하우는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공유합시다. 예.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거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잠실역의 장미 아파트는요. 저희 고등학교 때 거기 그 옆에 그때도 막 이렇게 막 금가 있고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되게 있는 오래된 거거든.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보통은 투기용 매수라고 알고 있는 곳이 맞고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눈살 찌푸린 소리 그만하고 정책 토론하자. 그래 좋아요. 근데 곽상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거 산 거고 지금은 대출도 안 나오지 않냐.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사기도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인가요?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대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런 거 갖고 정치 공세하지 말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거라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책임 당신들이 져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투자처가 없으니까 지금 일로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자기 돈. 두 번째는 대출 받아서 이걸로 갭 투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승률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 상승률 못 막으면 조세 부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4개 포인트로 잡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그중에 지금 대출 막은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야지. 네 말대로 하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이래.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세력 중에 한 놈인 사람이 이상하다. 한 놈인 사람이 그런 자가 문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까지는 그렇다 치자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정상적인 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는 내 문제는 없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법도 한데 곽상도는 아까 말한 검사장위에 가서 센소리한 검사 같은 그런 마인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는 안 돌아봐요. 내가 재산을 맞아. 현찰로 막 20억씩 이렇게 20억 가까이 불려갈 때는 내가 봤을 때 모르긴 해도 그건 아마 전관예우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검찰 고위직 대구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이었으니까 여기도 검사장이었을까. 이거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질 하다가 정관예우를 받았을 것 같고요. 예. 곽상도 의원님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고 그러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갑니다. 근데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사실은 능력이 좀 떨어졌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잘려요. 그게 곽상도가 그때 했던 게 김학의 검증 이런 거였다고. 그때 그렇게 엮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억 같은 뭐 예금하고 이런 부분 이런 걸 떠나서 나는 그러면 시세 차익 얼마나 누렸나. 얘 핵심이 그런 거였잖아요. 투기의 목적이다. 문주영 씨가 투기의 목적이다. 2억 얼마? 2억 3천만 원 시세 차익을 누렸기 때문에 투기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본인은 장미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투기의 목적이 투자라는 말씀을 절대 쓰면 안 되죠.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 최소 공시주택가로만 7억 실거래가로만 17억의 시세 차익을 10몇 년 만에 10한 2, 3년 됐죠. 12년 정도 만에 올렸다면 곽상도는 자기 비법부터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곽상도가 이렇게 한 이유는 국민들을 이간질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대통령 아들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올렸는데 너네들 배 아프지 않냐?
지금 안 아파. 부동산 정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안 아파. 근데 곽상도가 더 배 아픈데? 맞아. 아 이걸 봐봐요. 지금 문준용 씨는요. 지금 얘기한 대로 6년 만에 2억이 올랐어요. 근데 곽상도는 12년 만에 9억이 올랐어요. 2배잖아 딱. 6년, 12년. 그러면 4억 올라야 되는데 너는 9억 올랐잖아. 그럼 자기 얘기를 해야지. 왜 난 돈이 이렇게 많아졌지? 이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왜 겁나 문준용 걸고 들어와? 겁나 합리적 추론이야 진짜. 아 근데 진짜 웃기죠. 지들을 해도 되고. 네. 아 곽상도가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한 거 엄청 많았잖아요. 아니 그 국가수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이상하다. 막 그 뇌피셜 걸어가지고 얘는 내가 봤을 때 대구의 태영호예요. 아,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뭐 그 어떤 팩트를 갖고 덤비는 게 아니라 지가 말을 꺼내면 반대로 틀릴 게 더 많은 자가 과감하게 그걸 꺼내는 거 자체가 곽상도 표정 한번 봐세요. 국회의원 표정이세요. 지금 보면은 뭔가 좀 약간 좀 눈탱이가 맛이 가가지고 앞뒤 안 지키고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생활 못하는 자라고 저는 봐요. 아니 나 뜬금없이 문준용 씨 얘기를 해서 맞아. 이제 그건 헤드라인 장사를 해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준용 씨도 집값이 올라서 혜택 받았는데 마치 곽상도 얘 말에 의하면은 문 대통령이 문준용 집값 올려주려고 부동산 대책을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전 거야. 반대거든요. 아파트 값이 오르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곽상도 같은 세력들이 꾸준히 그걸 이용해 처먹음으로써 불가피하게 아파트 값이 올랐다. 이게 정답인 거잖아. 네. 근데 마치 문준용식 재산 올려주려고 문 대통령이 무슨 부동산 정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이게 사람이에요. 그걸 올려주려고 했으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지 않았겠죠. 아무튼 진짜 한심한 사람이에요. 상도 씨 사람이 상도는 지킵시다. 기본적으로 진짜 살면서 이런 기본도 안 지키는 자가 자기도 돌아볼 줄 모르는 자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대구에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서울에 여기도 가까운 곳에 강기정 지금 수석처럼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강기정 수석 광주 북구의 아파트 내가 알고 있기에 2억밖에 안 돼요. 광주 그쪽은 뭐 신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싸. 거기가 원래 집이고 오피스텔 하나 전세를 월세로 얻어갖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강남 어디에다가 허름한 아파트 살지도 않을 거 저거 재개발되면 내가 20억 번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던 놈들이 무슨 문 대통령일까 그래요. 부끄럽지도 않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자 어쨌건 곽상도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죠.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 아무리 대책 세워봐라. 아파트 가격 절대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른다 이건데 일부 지역 제외하고 나면요. 돈 버는 데만 버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했으면 욕을 할 수는 있어. 다만 이걸 조롱하면서 집값으로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은 욕을 바가지로 해줘야지. 왜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만 욕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치인이라면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댈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자금이라는 것이 왜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주식시장이 몰렸다가 한 번은 부동산으로 몰렸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는 위에가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남북 평화 시대가 열리고 투자할 곳이 열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균형 있게 그러니까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 좋아하는 사람 주식 북한에 대북주에 투자할 사람 대북주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위에가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보인다 싶으면은 주식시장 몰빵하고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계속 도돌이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20대 또는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 하는데 등을 돌리신 분들 잘 생각해 봐요. 인구공 문제의 20대 뭐 부동산 문제의 중도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원천적인 문제가 잘못됐잖아요. 나름 노력을 하는데 안 돼.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정규직화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죠. 정규직화라고 하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박수를 보내면서 그걸 방해하고 있는 세력을 같이 욕해줘야 훨씬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 마찬가지잖아요. 저쪽 선동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욕을 먹고 지지율이 빠지면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는데 더 도움이 되고 집값을 올려야만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의 지지가 있어야 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동산을 못 잡는 것은 바보 같다고 욕을 할 수 있다니까.
다만 이걸 조롱하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세금 덜 내려고 하는 놈들은 욕을 바가지로 쳐먹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어떤 뭐랄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힘을 뺄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실어줘야죠. 더 힘하게 싸우라고 힘을 실어줘야죠. 지지를 왜 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집을 가진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 이게 각자의 입장에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비난할 사람,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 다물고 있을 사람 여러 입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난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에 근거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권 전체에 대한 비토로 이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집니까? 부동산 문제만 대한민국 유일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 중에 하나라고. 근데 왜 부동산만 갖고 뭐 지지를 한 해 만에 예. 철회를 한 해 만에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을 대상화시키지 말라고. 옛날 마인드예요. 대상화시키지 말라고. 내가 문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면 공격하는 그 대상이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도덕적인 세력이 공격하는 건 나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가장 부도덕한 세력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해서 힘이 약해지면 사실은 훨씬 더 거악인 쪽이 힘이 더 생기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상화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먹혀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지를 빼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실어줌으로써 뭔가 그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완고하게 내가 벽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혜택이 생기는 거야. 나는 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강요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세금 덜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또는 그렇게 계속 정권 유지되면 세금 더 내야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더 많이 내는 것도 사실 아니야 알고 보면. 그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를 대상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밀어줬는데 부동산 값 하나 못 잡냐? 지지 보류.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옛날 마인드라고요. 대상화가 아니라 내가 즉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홍보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근거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정말 각성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바닥부터 지금 위험해져 가고 있어요. 지방 도시는 빈집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그 공실률, 폐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방 도시의 그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다 서울로 집중되고 경기도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이 약해진다고 해서 서울 경기도에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이득을 봅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이 줄어든 인구의 교육 수준이나 거주 상태가 불안해질수록 결국에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수익 하나만 보고 계속 정부를 괴롭히냐고. 예. 그러니까 100%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 그 부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곽상도 같은 희한한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이야기에 들은 입 딱 도닥치고 이게 선동이죠. 알고 보면.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이 알고 보면 문준용 씨는 실거주까지 했어. 부동산 투기의 요소가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이걸 공격해. 나쁜 놈이죠. 여기까지.